지난 3일 수색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두 남성은 모두 홀로 지내던 70대 남성으로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들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불법 행위 등의 위법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이달 초 수색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된 데 이어서 지난 13일엔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모두 홀로 지내던 1인 가구로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한 아파트. 지난 3일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열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오래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A씨는 무연고 사망 처리됐습니다. 우편함에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3일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보름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숨진 두 남성은 모두 지자체의 1인 가구 안부 확인 돌봄 대상자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무연고 사망 처리된 A씨의 경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돌봄 복지를 강화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외부와의 접촉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독사라는 개념 자체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안에 발견이 안 됐을 때를 고독사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일 안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다들 중론이었어요. 근데 최대한 이분들이 자주 밖에 나오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독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은평에서 발생한 무연고 장례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1년 새 40%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과 잠실동 등 4곳이 앞으로는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과 청담동,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51곳 가운데 40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벌인 전세 사기 합동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된 129개 업체입니다. 점검 결과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불법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비가 내렸죠. 세찬 가을비가 내려서 이후에 추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 날 다행히 한파는 없었는데요. 비가 내렸고 또 눈 예보가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날씨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기압골이 지나면서 그 수능 날에 서쪽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기압골 후면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중부지방, 산간지방은 당연히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고요. 서울 등 수도권 중부지방에서도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첫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올해 첫눈은 언제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보통의 첫눈 하면은 눈이 왔나 싶을 정도로 양이 적거나 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수준인데 한 해의 첫눈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옛 기상청 자리에서 눈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오고 강남에 눈이 오면 기록으로는 눈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서울의 그 어떤 관측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개 첫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펑펑 내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따뜻한 쪽에서 찬 쪽으로 가면서 내리기 때문에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린 집눈깨비가 내리거나 눈발이 조금 내리거나 뭐 이런 정도의 첫눈인데 대개 이제 11월에 첫눈이 이제 내리는데 올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런데 기온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위가 왔다 다시 풀리고 또 비가 왔다 기온이 다시 오르는 날씨 참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 한겨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 세력과
찬 공기 세력이 서로 다툼을 하는 시기가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 기온이 떨어졌다가 이 남쪽으로 내려온 찬 공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온이 올라서 전형적인 이런 형태를 삼한, 사온이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북쪽에서 찬 공기 내려오면 기온이 떨어졌다가 이게 변질이 되면 누그러지고, 이걸 12월, 1월까지 겨울 내내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늦가을인데 이런 기온이 일시 2, 3일 떨어졌다가 오르는 현상은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노상 공영주차장 3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무인 주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스마트 무인 주차 시스템은 주차 관리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요금 확인, 정산이 가능하고 주차 차량 자동 인식 장치로 차량 입출차 내역을 관리하는 주차 서비스입니다. 적용 대상은 부영 그린 노상 공영 주차장 등 인근의 학원, 식당과 업무 시설 등이 모여 있어 주차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양천구는 시범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내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올해 은평구의 모금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새마을 부녀회는 최근 김치 800kg을 직접 담가 독거 노인과 저소득 1인 가구 등 80곳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련 일동에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진행됐고 불광 일동에서는 저소득과 빈곤 위기 가정 160여 곳에 김치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 등은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불광 일동은 20일과 21일 동주민센터에서 김치 속 넣기 체험을 하며 함께 담근 김치를 소외계층 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재범 위험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는 최근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고위험 대상자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를 연계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만전을 가할 계획입니다. 또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 대상자 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구단인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잠실 돔구장 건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잠실 일대에 3만석 이상의 돔 야구장을 비롯해 첨단 스포츠와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돔구장 건설 기간,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LG와 두산의 대체구장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야구 팬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LG 트윈스 우승 직후 대체구장 문제는 KBO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 축하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환영회를 열기로 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 요령을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입니다.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등 3단계로 구성돼 다다다 행동 요령으로 불리는 위기 대응 지침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단계별 대응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소책자로 구성된 다다다 행동 요령은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